안녕하십니까, 아마존 아니키입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잠깐 어디 들렸다가 사무실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이제 세금 관련된 거, 좀 중요한 부분이죠. 제가 세무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동안 패스를 좀 했었는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릴 게 좀 있어서 뭐 기초적인 거니까 이미 아시는 분들이야 뭐 그냥 통과하시고, 처음 하시는 분들도 내가 해외 마켓에 물건을 갖다 놓고 팔고 싶은데 도대체 세금을 어떻게 내야 되느냐에 대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길이 좀 울퉁불퉁해 가지고 많이 좀 흔들립니다. 죄송합니다. 제일 먼저 이제 궁금하신 게 그 사업자 등록증을 뭘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데, 사업자 등록증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업을 하시던 간에, 그게 뭐 중소기업이 됐던 아니면 뭐 구멍가게가 됐던 뭐가 됐던 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면은 반드시 사업자 등록증을 내셔야 됩니다. 그건 왜냐하면 정부에서 세금을 걷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아마존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원래 아마존하고 우리 사업자 등록증하고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 아마존에서 물건을 파는 거는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바뀌었죠. 아마존에도 내가 갖고 있는 사업자 등록증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 왜냐면 우리나라 세무서에서 아마존에다가, 야, 대한민국 셀러들 이제 세금 거들라고 하니까 니들이 좀 그거 좀 점검 좀 해줘, 이렇게 된 거예요. 법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고액의 유튜버들도 세금 한번 엄청 두들겨 맞았죠. 얼마 전 어저께 뉴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은 반드시 내셔야 되고요.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사업자 등록증은 간이 계산을 위한, 그러니까 간이 사업자가 있고요, 일반 사업자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일반 사업자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 일반 사업자를 해야지만이 나중에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처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나는 매출이 얼마 안 되니까 굳이 내가 일반 사업까지 해야 되느냐, 그냥 간이 사업자로 하지 라고 해서 이제 간이 사업자로 하시게 되면은요, 내가 구매한 물품에 대한 10%, 뭐 정확하게 10%는 아니지만 이건 이제 나중에 부가세 환급을 받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무역업체예요. 해외에다가 무역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부가세 환급을 100% 거의 다 해줍니다. 그러면 그게 보통 기본적으로는 6개월에 한 번씩 받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그 조기 환급이라 그래가지고 그걸 합니다. 그걸 받게 돼 있어요. 간이는 못 받는다라는 거, 그건 절대 못 받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업자로 하셔야지만이 부가세 환급을 돌려받는다라는 거, 그거 참고하셔서 반드시 사업자 등록증 내러 가실 때 그 세무서 직원이 그래요. 뭐 집에서 한다 그러고, 또 그리고 통신 판매 한다고 하니까, 그럼 뭐 처음에 매출 얼마 안 되니까 간이로 내세요 이러거든요.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시고, 사업자 등록증은 일반 사업자로 반드시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마존에다 물건을 갖다 놓고 팔았으면 이제 내 통장으로 달러가 들어올 거잖아요. 그거를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단 1달러가 들어와도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게 이제 한국에서는 매출이 이루어진 게 아니니까 그거를 굳이 내가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큰 오산이죠. 왜냐면은, 정부에서는 이제 제가 얼마를 벌고, 얼마를 썼고, 또 외환 입금액이 뭐 이렇게 들어온 게 있는데, 그게 신고가 안 되면 의심을 해요. 정부에서는. 세무당국에서 이제 금액이 얼마 안 될 때는 상관이 없지만, 이게 이제 금액이 커지면은 신고를 계속 안 하면 나중에 이제 조사가 들어오죠. 너 이거 뭐냐, 이거 해외에서 너 몇만 불 들어온 게 있는데 이거 신고도 안 하고 이거 도대체 뭐야. 그래서 그거를 소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행히 소명을 하시면 상관이 없지만, 소명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그 세금을 신고해야 되는 그 기간이 있죠. 그 기간을 오버하게 되면은 또
거기에 대한 벌금도 내셔야 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뭐 세금에 관련된 거는 세무사분하고 반드시 조인을 하셔서 세무사분한테 의뢰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거는 내가 이제 아마존에서 물건을 팔았으니까 아마존에서 저한테 돈을 보내줄 거 아니에요. 팔린 물건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 외한 입금된 거 그리고 이제 아마존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한 달에 얼마의 매출이 발생이 됐다라는 것들이 뜹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내 통장에서 이제 달러를 이제 원화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야 한국에서 쓸 수 있으니까. 원화로 바꿨을 때 뭐 그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모아서 6개월에 한 번씩, 부가세 환급은 6개월에 한 번입니다. 그리고 뭐 빨리 받고 싶으신 분들은 3개월에 한 번씩 하셔서 그거를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그래서 부가세 환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6개월 동안 내가 예를 들어서 물건을 1억에 해당하는 동안 그 물건을 내가 구입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 영수증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카드로 구입했으면 카드가 있을 것이고, 뭐 세금 계산서니 뭐니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세무사한테 갖다 주면 세무사가 그거를 신고를 해주고 부가세를 환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 10%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10%는 아니고요. 좀 모자라는 10%를 받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6개월 동안 1억 정도를 썼다. 그게 다 비용으로 내가 이제 인정이 되면은 1억에 대한 10% 1,000만 원이죠. 예, 1,000만 원을 돌려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세금 계산서가 없거나 제대로 어떤 증빙 서류가 없으면 그걸 못 돌려받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세금 계산서 반드시 발급 받으셔야 되고요. 가급적이면 그 카드로 결제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카드는 그 결제된 그 자체가 사실 증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동으로 세무소에 다 등재가 됩니다. 그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카드로 구입을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카드로 구입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포인트가 쌓이잖아요. 예, 포인트가 쌓이면 그걸로 또 전에는 그 마일리지, 그러니까 항공 마일리지를 쌓여주는 그런 뭐 지마켓이나 또 옥션 같은 데서는 카드와는 별개로 그 싸줬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걸 안 싸주죠.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거 플러스 또 카드로 쓰게 되면은 무이자 할부는 안 해줍니다. 무이자 할부는 안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일시불로 카드를 뭘 구입을 했다 그러면은 내 카드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카드다 그러면 그게 무지하게 쌓이죠. 그게 정말 그게 돈이 됩니다. 아마존에서 돈 번 거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어지간 그렇게 해서 6개월에 한 번씩 부가세 신고하셔서 환급 받으시고 부가세 환급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걸 합니다. 그거는 뭐 꼭 개인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뭐 월급을 받고 일을 하시는 분도 월급 외에 다른 부수입이 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그랬을 때는 그걸 다 합쳐서 종합적으로 5월 달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종합세, 소득세라는 거를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1년에 한 번 5월 달에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돌려받죠. 부가세 환급은 돌려받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뭐 세무사한테 좀 세금 좀 안 내게 해주세요 라고 뭐 얘기를 하시는데 가급적이면 세금을 내시는 게 좋습니다. 세금을 내시면은 그게 여러분들이 신용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 사업 자금으로 인한 대출을 뭐 이렇게 반드시 받게 돼 있거든요. 안 받을 수 없어요. 사업 대출을 받을 때 그런 것들이 다 기초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세무소에다가 신고한 소득 금액이라던가 뭐 전년도 매출 금액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증빙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정확한 거는 내가 세무서에 매출 신고, 소득 신고를 얼마를 했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정확한 신고입니다.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도만 준비를 하시면 아마존 뭐 이베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세금 신고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뭐 계속 세법이라는 거는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때 바뀔 때마다 내가 그걸 다 챙기지 못하니까 세무사분께서 이제 챙겨 주시거든요. 뭐 이렇게 세법이 바뀌었으니까 이런 증빙 자료를 내주십시오 라던가. 그래서 반드시 세무사하고 꼭 조인을 하셔서 세무신고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아마존을 하면서 내야 될 세금,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뭐 그리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또 좀 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좀 눌러주시고요. 또 좋아요도 버튼을 눌러주시면 나중에 저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